지금은 9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네요. 이거를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라서 그냥 뭐 사실 뭐 증권 시황 마감을 한 다음에 하는 얘기들보다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더 재밌는데 제 남양유업에 대한 저희 매매 패턴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제 손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손절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손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단 내가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짧게 손실을 실현하는 거죠. 수익 실현이 아니라 손실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절은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손절을 안 하는 것은 제가 부담이 없는 금액으로 사드리면 돼요. 맨 처음에 들어갈 때서부터.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님 저거 했을 때 제가 지금 여기 무하게 장난치러 들어갔다가 지금 그거 엮여져 있는데요. 내리지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7,000원서부터 들어갔거든요. 7,000원. 딱 7,000원 정도 때 들어갔어요. 7,000원 정도 때 들어가서 떨어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3주 들어갔습니다. 통닭 한 마리값 2만원. 73에 21, 21,000원. 떨어지니까 좀 물타고, 떨어지니까 좀 물타고, 떨어지니까 좀 물타고 해서 지금 뭐 한 160만원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뭐 한 6만원 정도 잃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한 6만원 정도 잃고 있는데, 손절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퍼센테이지로는 몇 프로 잃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2%의 손절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최대 뭐 3%, 어떤 사람은 5%, 뭐 어떤 사람은 뭐 상한가 하한가인 한 30%, 여기가 최대한이다. 30% 되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이왕 할 것 같으면 2%가 가장 낫겠죠. 1%가 낫겠죠. 그러면 그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1%의 손절을 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1%의 손절을 한다? 이 요즘에 보면 해외 선물이 시끄러워요. 선물을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이 해외 선물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다 구속당하네. 뭐 지금 다 내려가지고 이게 그런 건가 봐요. 이게 증권회사, 그러니까 뭐 이베스트든지 뭐 키움이라든지 이런 증권회사를 통해서 선물을 하려 그러면 좀 교육시간 이수도 해야 되고요.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증거기밀이라는 게 뭐 한 2천만 원 이상 뭐 들어가져야 되고, 뭐 이제 선물이라는 걸 해보려 그러면 돈도 좀 목돈이 좀 들어가야 되고 교육도 좀 받아야 되고, 선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단타라고 초단타라고 하는 게, 단타라고 하는 게 하루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 걸 단타라고 하는데, 오버나잇이라는 거는 내가 오늘 주식을 샀으면 오늘 장에 무조건 주식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밤을 지새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코로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오늘 내가 주식을 샀다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오늘 다 정리를 해버리면 마음은 편하겠죠. 장이 끝나고 나면 내가 들은 주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뭐 나한테는 별 타격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오버나잇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게 6시간 반이에요. 아침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까지. 뭐 시간에까지 하면 6시까지지만 뭐 6시간 반입니다. 6시간 반이 단타라고 하는데, 이 해외 선물은 1분이에요. 1분봉만 봅니다. 이 사람들은 1분봉. 우리들은 뭐 하루봉, 뭐 일주일봉, 뭐 한 달봉, 1년봉, 10년봉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1분 1초예요. 이게 1분봉이 팍 위로 올라갑니다.
막 위로 올라가면 어우 저 뭐야 저렇게 많이 올랐어. 그래서 지수를 딱 보면 지수는 별 변동이 없어요. 이 1분봉이기 때문에 1분 동안에 막 올라가는 겁니다. 1분이 막 올라가요. 막 위로 막 올라가서 야 이거 엄청나게 폭등했나 보다 하고 이제 나스닥을 보면 별 변동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막 미친 듯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별 보면 뭐 별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해외 선물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싸움이에요. 10분이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싸움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 10분 만에 전 재산을 날리고 뭐 10분 만에 로스컷을 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10분 만에 10분 만에 내 돈을 다 잃을 수도 있고 10분 만에 큰 돈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주식시장으로 말하자면 100배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방송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해외 선물을 하는 CM 뭐라고 그러던데 거기에 이제 미국의 달러로 바꿔갖고 뭐 거기에서 이렇게 거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상인 거죠. 가상 모의 투자, 모의 그런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증권회사 이런 금융을 담당하는 이런 증권회사들이 아니고 그냥 이런 불법인 거죠. 불법인 업체들이 한 50만 원만 넣어도 이 뭐 해외 선물을 할 수 있게끔 원래는 한 2천만 원을 넣고 교육을 듣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 50만 원을 넣든 내가 한 200만 원만 넣고도 해외 선물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뭐 이 업체들이 뭐 다 잃겠죠. 거의 다 잃게 로또 뭐 800만 분의 1이 냈나 8천만 분의 1이 냈나 800만 명 사면 한 사람 맞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잃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먹는 거예요 다. 근데 이제 이거를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뭐 강씨가 제일 뭐 예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난리가 난 것 같은데 뭐 예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지금 다 내리고 뭐 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유튜브 많이 봐요. 사람들이 뭐 10,000명씩도 보고 그냥 이 생방송 라이브인데 한 10,000명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계좌 또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 돈 따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뭐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뭐 몇백은 뭐 우스우니까 몇백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일반인들한테는 한 달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몇백이 그냥 분 단위로 몇백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정식 승인난 증권회사가 아니라 그냥 이 사설 업체한테 해서 직접적으로 뭐 미국의 이런 거래소를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의 투자식으로 하는데 돈을 이제 유튜버하고 그 사설 업체하고 뭐 반반씩 이렇게 나눠 먹었답니다. 잃은 돈을. 그래서 뭐 죽창이라 그러나 죽창으로 찔러 죽인다 그러나 그러니까 내 방송을 보는 구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의가 호기심이 일어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계좌를 트고 나서 거기다 돈을 입금하고 거의 100이면 100명이 다 돈을 잃겠죠. 그럼 그거를 그냥 나눠 먹었다는 건데 이건 큰 범죄예요. 이건 저도 이제 다우나 나스닥 선물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 방송 재밌습니다. 이쁜이들이 방송하는 것도 있고 또 재밌게 방송해요. 이 바코드 씨 같은 거는 뭐 재밌게 방송하더라고요. 바코드 씨도 지금 뭐 사악한 바코드에 막 모든 것 뭐 난리가 났네요. 이쁜이들도 다 사라지고 뭐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뭐 원더걸스 4인방이라고 해서 이 김 기자라는 분이 이제 이 사설 단체와 이 유튜버의 커넥션 그런 수수료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돈이 이 친구들한테 이제 그냥 불로소득이 돼버린 거를 이렇게 터트려서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뭐 불법입니다. 이베스트 증권이나 뭐 키움증권이나 뭐 신한증권이든지 뭐 이렇게 그 증권 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는 것들은 다 저기
불법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제 실투자로 하는 분은 뭐 이 바코드 분은 보니까 저 이베스트 영업부 걸어놓고 이베스트의 광고 모델이에요. 이 해외 선물로 쪽에서는. 그래서 이베스트 영업부로 아예 해놓고 해서갖고 뭐 이분은 했는데, 이분도 뭐 징역을 갔다 왔답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사설업체와 브로커를 해갖고 뭐 잃는 것을 나눠 먹었든 뭐 그 친구들한테 많은 홍보비를 받았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갑자기 해외 선물 얘기가 나온 게 이건 초예요. 초싸움, 분싸움입니다. 분싸움, 1분 싸움, 60초 싸움이에요. 그러니 이런 거는 관심도 가지지 마시고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보냐, 어차피 다우랑 나스닥을 좀 봅니다. 그럼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또 이 분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들의 방송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일단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봉을 보다 보면 느낌이 좀 와요. 더 뭐 이렇게 차트를 나스닥 차트 보고 있으면 뭐 0.5% 떨어진 게 뭐 떨어진 거야, 뭐 한 5%씩 떨어져야 떨어진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이 친구들 하는 이제 해외 선물을 보고 있으면 0.1%만 떨어져도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0.1%만 움직여도 막 0.5% 움직이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만약 0.5% 올랐는데 그날 매수 포지션에 내가 해외 선물을 사는데 그럼 난리가 납니다. 이게 큰 돈을 땁니다. 분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다 보면 느낌이 더 잘 와요. 아, 지금 어떻다, 시장 상황이 어떻다, 아주 급락하게 내리든지 좀 서서하게 내리든지 뭐 급락하게 오르든지 막 이런 게 있으면, 아, 시장 상황이 조금 더 느낌이 와서, 어차피 타우나스닥 보면서 이 친구들 방송을 좀 봤었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기 원더걸스 4인방, 뭐 대여계좌, 총판이라는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모의 투자였고 실투자가 아니었고, 그냥 사설업체, 그냥 저 불법 토토처럼 사설업체 그거 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잃으면 그 돈으로 뭐 이제 나눠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지금 난리가 났겠죠. 이거에서 거의 돈 100명 했으면 100명이 다 잃었을 텐데, 그분들 이제 어떻겠습니까? 뭐 그냥 잃었으니까 아유 이거 정말 해외 선물을 내가 왜 했지 이러고만 있다가 그거 얼마나 힘들게 벌어들인 돈이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니까 모든 화살은 이제 사설 그 대여 업체하고 이제 BJ들 이제 여기에 이제 꽂히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손을 대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며칠 동안에 여기서부터 지금 지금 한 700원서부터 뭐 6,230원까지 꽤 많이 내렸어요. 꽤 많이 내렸는데 저는 뭐 그거보다는 조금 뭐 한 2%, 3% 지금 뭐 잃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며칠 동안에 물을 섞었지만 한 100몇십만 원. 근데 저는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해야 됩니다. 500만 원 들어갔는데 쇼부가 안 나면 좀 손절을 해야 돼요. 그 얘기, 손절에 대해서 일단 그 얘기. 금액이 작으면 뭐 1% 손절은 이건 말은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보는 거는 한 10% 정도입니다. 10%. 한 10% 정도인데 내가 맨 처음에 그것을 샀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고 나니까 10%가 떨어졌어. 근데 그 돈이 내가 그 주식을 산 게 한 5만 원이야. 5만 원에서 10% 떨어졌고 내가 5천 원을 잃고 있어. 그게 손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이거를 무학을 10주를 샀는데 지금 10%가 떨어졌어. 그럼 그 5,000원. 그 손절의 의미가 있을까요? 익절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익절은 무조건 의미가 있어요. 500원을 먹든 3,000원을 먹든 1,000원을 먹든 익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무학을 5,000원짜리 한 10주를 사갖고 10% 손실이 났는데, 5만원어치 사서 10% 손실이 났는데 5,000원의 손실이 났는데 그거 손절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물타기인 거죠.
내가 5만원 사봤는데 10% 손실 났어. 그럼 5만원만 더하면 5% 손실로 바뀌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맨 처음 들어갈 때 돈을 조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거 무조건 100% 나의 믿음을 믿고 올라가지 말고, 아니 그래서 내가 이거 5만원 사서 이게 한 5% 올랐어. 그래서 25,000원이 됐어. 25,000원을 먹을 수 있어. 25,000원 적은 돈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면 내가 이거 5만원 들어가지 말고 500만원 들어갔으면 25만원을 먹을 수 있는데, 5천만원 들어갔으면 250만원을 먹을 수 있는 데에서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내가 맨 처음에 5만원 들어갔는데 5%가 올라서 2,500원을 먹었다 그러면 감사하게 이거 익절을 할 것이지, 2,500원이 적은 돈입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000원짜리 길거리에 한 장 떨어져 있으면 그거 안 주우세요?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그거 안 주우세요? 줍잖아요. 주워서 이렇게 누구 옆에 없나 이렇게 보고 주머니에 넣잖아요. 뭐 1,000원은 또 그냥 가신다는 분이 있다고 쳐. 5만원이 한적한 공원에 떨어져 있어요. 그거 안 주우세요? 그러니까 5만원을 샀는데 5%가 올랐어. 그러면 내가 왜 이거 5천만원을 샀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2,500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익절을 할까? 아니면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올라가는 패턴이. 그러면 더 사볼 수 있는 거예요. 5만원을 더 사볼 수도 있고 한 10만원을 더 사볼 수도 있고. 익절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고민이 없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오를 때는 뭔 고민입니까? 행복한 고민이지. 근데 이제 이게 떨어졌을 때잖아요. 내가 샀는데 5만원 샀는데 5%가 떨어졌어. 그럼 2,500원 부담이 없잖아요. 그때 5만원을 더 사면 10%가 떨어졌을 때 내가 5만원을 더 사면 5%로 올라갑니다. 손실률이 5%밖에 안 돼요. 10만원 더 사버리면 뭐 2%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만약 올라갔어, 10% 떨어지고 있던 주식을 내가 5만원 더, 한 10만원을 더 사버려서 내가 2.5% 떨어뜨리고, 근데 그게 한 3% 올랐네? 그럼 그때는 이제 익절을 하든 아니면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손절을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내 평단가를 낮추는, 떨어졌을 때,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내 평단가를 낮추는 주식 매입은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주식이 올라갈 때,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에 샀던 주식이 12,000원이 돼서 20%가 올랐어. 근데 평단가가 올라가는 그 주식은 못 사요. 내가 10,000원에 샀던 주식인데 조금밖에 물량을 못 샀어. 근데 그게 12,000원이 됐어. 그러면 그거를 잘 못 삽니다.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한 2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잘 못 사요. 2만원이 18,000원이 되면 잘 삽니다. 2만원에 샀던 주식이 15,000원이 되면 잘 사요. 2만원 했던 주식이 10,000원이 돼도 잘 사요. 근데 10,000원 됐던 주식이 12,000원이 되면 못 삽니다. 평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한 20% 그걸 또 올랐고, 그럼 12,000원이 15,000원이 되면 그거 못 사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물타기라는 것이 꼭 내가 잃었을 때만 더 주식을 매입해서 내 손실률을 낮추고 내 손실률을 낮추고 이 물타기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평단가를 낮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물타기라는 건요, 오르는 주식도 물타기예요.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이게 12,000원이 됐는데 얼마밖에 못 샀어. 내가 사실 한 1,000만원 정도 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를 100만원밖에 못 샀어. 근데 이게 12,000원이 돼갖고 120만원이 돼갖고 20만원을 벌었어요, 내가. 근데 이거 꼭 2만원은 갈 것 같아, 내 생각이. 그러면 12,000원일 때 또 한 100만원 사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단가는 올라가겠죠. 10,000원에 샀던 평단가는 뭐 11,000원이 된다든지 평단가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물타기예요. 근데 이 12,000원 했던 주식이 또 내 예상대로 맞아서 14,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냥.
내 생각은 맨 처음에 살 때는 2만 원 정도 갈 것 같고, 또 잘 갈 것도 같은데 그냥 팔아버려요. 근데 14,000원에도 더 살 수 있는 게 그게 물타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가 꼭 밑으로 내려 꽂는 것만 내가 손해를 보고 내 평단가를 낮추고 손실률을 희석하기 위해서만 물을 타는 게 아니고요. 물타기라는 거는 위로 올라갈 때도 물을 타는 거예요. 물량이 없으니까요. 내가 물량을 얼마 못 잡았기 때문에. 그것 상방으로 올라가는 것도 물타기입니다. 하방으로 내려 꽂히는 것도 물타기지만, 근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이 상방으로 물타기를 잘 하세요. 상방으로 물타기를 잘 하세요. 근데 또 손절이라는 게 있죠. 근데 제가 이 무학에 대한 손절은 이제 500단위, 지금 제가 한 150만 원 정도 샀는데요. 이제 이게 500단위가 됐을 때, 제가 계속, 만약 이게 지금 7,000원서부터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계속 좀 사들였어요. 근데 요게 제 생각에는 지금 한 5,000까지 와도 뭐 한 250만 원 살까? 이게 만약에 3,500 정도까지 이 전저점에까지 온다 그러면 한 500만 원어치를 사겠죠, 무학을. 장난으로 닭값 21,000원 들고 들어갔던 이 무학에 500만 원이 묶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5,000선도 뚫고 내려오고, 오늘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초반에는 사는 것 같더니 요즘 외국인들도 단타 매매를 굉장히 잘해요. 단타를 잘합니다. 요즘에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좀 불안정하잖아요. 상방이냐 하방이냐가 지금 정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오전에 좀 사는 척 했다가 이제 오늘 다 팔았죠? 외국인 이거 아침에는 사고 있었어요. 한 1,500주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이 끝나니까 전부 다 팔아치웠죠. 지금 계속 매도했고요. 얘네 이렇게 보면은 얘네가 이제 장난질 친 거예요. 근데 아직 물량은 작아요. 물량이 7만, 여기서부터 뭐 10,000주, 12,000주, 25,000주, 5,000주, 10,000주 이렇게 사들여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사들여 오다가 지금 기관이 똥물 한번 퍼붓고 나서 완전히 하방으로 기우들었죠. 근데 이게 분위기도 있습니다. 나스닥 분위기도 있고, 나스닥이 폭락하고 그런 것도 있고, 좀 여러 요인이 있겠죠. 어찌됐건 지금은 그냥 이제 매도 잔치입니다. 이 매수를 보고 제가 들어왔는데, 이 매수를 보고 7,300원 할 때 기다렸다가 7,000원일 때 딱 산 거거든요. 이 매수를 보고. 그래서 진짜 단타였어요. 이 매수가 한 번 더 이어지면 저는 나왔겠죠. 뭐 10,000원을 벌든 20,000원을 벌든, 구독자님이 무학에 대해서 알아봐 달라고 했으니까 알아보는 거는 실거래만큼 얼마나 더 알아봅니까? 아주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이 무학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팔아 제낍니다. 이렇게 팔아 제껴서 이렇게 나오죠.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주가는. 근데 이제 저는 뭐 아무리 물을 탄다고 해도 지금 100몇십만 원, 뭐 5,000원까지 간다고 해도 뭐 한 250만 원, 3,000원까지 간다고 하면은 뭐 한 500만 원. 이제 이때서부터는. 근데 이게 3,500에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수익이 나냐 손실이 나냐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 3,500에서 2,000선을 보러 간다. 3,000도 깨진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손실 확정을 할 것인지, 손실 확정을 할 것인지, 내가 더 한번 이 무학과 함께 1,000단위로 한번 가볼 것인지, 이제 500만 원을 넘어서서 내가 이제 1,000만 원 돈을 이 무학에다가 한번 사봐야겠다는 마음을 할지를 아주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뭐 보통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탈출 기회가 나와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과자값을 줍니다. 내려줍니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과자값을 내려줘요. 근데 제가 여기 7,000서부터 한 1,000만 원 받고 욕심이 나죠. 한 몇십만 원, 그래도 뭐 반찬값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한 돈 100만 원 돈 소고기 값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다 몇천 박아 놨으면 지금 지금 지옥 열차가 정말 지옥이겠죠. 정말 지옥이겠죠. 근데 뭐 한 2만 원 갖고 시작을 해서 2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5만 원 받고 10만 원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며칠 동안 지금 뭐 한 150만 원 샀다 그러면 부담은 없잖아요. 부담이 150만 원에서 뭐 10% 이른다고 해봐야 15만 원인데, 물론 이제 큰 돈이지만 부담이 없잖아요.
1억 5천에서 10% 해갖고 한 1,500만 원 날라간 거랑, 응? 한 150만 원에서 10% 해갖고 한 15만 원 날라간 거랑, 응? 근데 만약 500만 원을 여기까지 투자했는데, 10%가 해서 한 50만 원이 날라간다. 그럼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제 500단위에서 1000단위가 되잖아요. 1000단위에서 억 단위 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한번 사람 꽂히면. 그러니까 그거는 잘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요 50만 원에 손절하는 것은 또 가장 쉬운 것은 익절한 게 있을, 제가 그래서 좀 여러 종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종목을 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 또 익절 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뭐 100만 원 익절 난 게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종목을 했으면. 그러면 그 100만 원 팔 때 요거 손절 50만 원 같이 팔아버리면 어쨌든 그날의 실현 수익이잖아요. 50만 원 수익. 그리고 무학한테 뭐 그렇게 원한을 갖는다든지, 내가 이 무학으로 50만 원을 잃었지만 그렇게 큰 원한을 갖는다든지 그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종목을, 여러 종목을 좀 하시고 수익, 이제 그 손절을 할 때, 손절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그 가슴 아픈 거를 도와주는 게 그거보다 더 많은 익절을 하면서 같이 손절을 하세요. 그러면 버튼 쉽게 나갑니다. 내가 오늘 100만 원 익절했는데 뭐 한 50만 원 손절 왜 못합니까? 어차피 50만 원 벌었는데. 그게 손절을 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최상의 방법은 손절을 안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겠죠. 익절만 하고 가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고, 어떻게 사람이 익절만 합니까? 신도 아닌데. 그러면 손절은 익절하는 거와 같이 손절을 해라. 그게 살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3,500이 왔는데 여기에 내가 지금 500만, 2만 원으로 초기 투자 2만 원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500만 원이 와 있습니다. 여기 지옥열차를 타갖고. 이제 근데 이때는 500만 원이 넘어서면 이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2만 원을 했을 때 물을 타는 건 2만 원으로 좋겠지만, 4만 원이 돼서 여기에다 물을 타는 건 4만 원으로 좋겠지만, 예? 이게 8만 원이 돼서 이 8만 원에다가 물을 타는 건 8만 원으로 좋겠지만, 이 16만 원이 돼서 이 16만 원으로 물을 타는 거는 좋겠지만, 이젠 500단입니다. 이제 500만 원이 됐을 때 물을 타면 500만 원이 돼서 100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는 이제 지옥 가느냐,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내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응? 500만 원에 뭐 30% 해봐야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한 170만 원 수익 난 거 팔으면서 요 150만 원 같이 정리하시면 그날 20만 원 수익 실현하신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손절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손절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손절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제가 이 남양유업을 또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 사례입니다, 사례. 남양유업을 오래전서부터 보고 있었어요. 요번 연도서부터도 보고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 남양유업도 이거 보십시오. 96만 5천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에 100만 원이었어요. 2017년도 1월에. 지금 3년 전에 이렇게 됐어요. 지금 PBR이 0.2입니다. 0.2. 얘네 내일 망하면 100만 원 줘요. 왜? 배당은 없어요. 배당은 0.49, 뭐 1% 은행이자보다도 안 주니까 배당은 없습니다. 근데 PBR이 0.2답에 내일 망하면 100만 원 줍니다. 너무 낮죠. 너무 낮는데 이렇게 낮아지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학교도 막 문 닫고 우유가 남아돌고 썩어 없어지고 아주 힘듭니다. 얘네. 거기다 또 회장에 대한 또 저런 것도 있어서 회장이 아주 뭐 나쁜 놈이죠. 그래서 뭐 불매 운동도 많고 남양유업 불가리스 맛있습니다.
안 좋아요. 안 좋은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분의 1 토막 나갖고 지금 25만 원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는 이제 얘네들 급식해갖고 우유가 글로 많이 풀려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에다가 우유 안 팔리잖아요. 요즘 우유 잘 안 먹잖아요. 또 경쟁사 메일유업은 잘 나가는데 얘네가 회장이 하도 뭐 난리를 쳐놓으니까 메일유업은 만년 2등인데 얘네는 만년 1등입니다. 남양유업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원래 1조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원래 1조는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1조는. 어휴, 코스피 500이네. 하여튼 잘 지켜보고 있다가 30만원에 알람을 걸어 놓습니다. 30만원에. 제가 30만원에 알람을 걸어놔서 이걸 사기 시작해요. 29만 롯데제가 10만원 깨져서 99,900원에 사기 시작하듯이 요거 이제 30만원 깨져서 29만 9천원에 사기 시작합니다. 또 떨어지는 거. 저는 근데 진짜 한 주씩만 사요. 뭐 농담이 아니라 정말 한 주씩 삽니다. 손절을 하기 위해서. 29만원에 뭐 10% 떨어진다고 한들 뭐 3만원뿐이 더 되겠어요. 그냥 과자값 잃었다고 생각해야죠. 근데 이게 또 떨어져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또 사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또 사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500만원 샀어요. 500만원 샀습니다. 500만원 샀어. 근데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득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만원에 샀는데 계속 샀잖아요. 제가 29만원서부터 28만원, 27만원, 26만원, 25만원 뭐 계속 샀잖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최저점을 봤고요. 뭐 한 주씩 샀으니까 뭐 많이는 안 샀어요. 한 500만원 샀는데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렇잖아요. 또 물량이 너무 없잖아. 500만원 샀는데 20주밖에 더 산 겁니까? 20주도 못 산 거지. 그래서 여기 올라갈 때 또 한 주 조금씩 샀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38만 4천원 정도까지 갈 줄 알았지. 나는 이제 30만 원에 샀을 때도 40만 원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주식이 그래도 30대 후반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냐 하고 마음 먹고 샀기 때문에 계속 사면서도 저는 이제 한 40만 원까지 갈 생각으로 모았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정없이 이제 하락으로 내려가요. 사정없이 하락으로 내려갑니다. 7월달까지 3월달서부터 7월달까지 차라리 그냥 이때 올라갔을 때 이때 분할 매도를 해서 그냥 다 치워버렸어야 되는데 이 PBR 0.2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이 가격은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맨날 100만 원이었잖아요. 2017년도 3년 전에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사 먹으니까 이제 한 돈 1,000만 원 돈 들고 있었어요. 2배가 됐죠. 이제 사모으기 되는 겁니다. 남양유업은 너는 이제 나랑 오랫동안 같이 가를 내 친구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벗어날 길이 없이 3월달서부터 한 번의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쭉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계속 샀겠죠. 주식을 한 주 뭐 한 주씩 사더라도 지금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7월까지 뭐 한 5개월 동안 한 주 사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이제 했어요. 1,500, 2,000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한 주서부터 시작했던 게. 근데 8월 초에 미친 듯이 33만 원을 물론 제 평단가는 굉장히 낮아졌겠죠. 또 낮았을 때 30만 원 밑에서만 사고 25만 원에도 사고 뭐 26만 원에도 사고 이랬으니까. 근데 이게 세종시에 얘네가 또 땅이 많대요. 근데 세종시 지금 집값이 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지금 집값이 아주 땅값, 집값이 아주 들썩들썩했잖아요. 근데 이 남양유업이 또 세종시에 뭐 이 부지가 이 유통 창고, 물류 그런 부지가 상당히 크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 장난 아니래요. 땅값이 뭐 2배, 3배, 10배 되는데 갑자기 그냥 자산이 10배 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에
그러니까 주가가 갑자기 27만원에서 33만원까지 급등을 해버려요. 이때 이제 물량을 정리했죠. 한 번은 기회가 옵니다. 한 번은 27만원 28만원서부터 33만원까지 그냥 급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한 20% 올랐잖아요. 이때 정리를 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30만원이 떨어졌을 때 33만원에 정리를 하고 싹 다 정리했어요. 아, 이거 너무 골치 아프더라고요. 이거 미래도 안 보이고 성장성도 없고 회사 회장도 아주 족같고. 그래서 이제 짭짤했어요. 이거 우연치 않게 이 남양주에 아니 저기 세종시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33만원에서 또 쭉 미끄러지더니 30만원에 또 30만원을 깨고 내려와. 알람을 해놨었거든요. 또 사기 시작합니다. 29만원에 이제 33만원에 다 팔아버리고 29만원서부터 또 사기 시작해요. 한 주 변동이 없어요. 28만원에서 27만 얼마에서 변동이 없이 그러다가 또 쭉 미끄러지는 입니다. 오른 건 없는데 요번에 또 폭락장에서는 또 미친듯이 또 떨어져요. 오른 건 다른 놈들은 올랐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이놈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횡보만 했는데 다른 놈들보다 더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놈의 물량을 조금씩 이제 샀습니다. 저번보다는 훨씬 적죠. 이제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5, 6개월을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이제 한 번에 짭짤함에 재미를 줬기 때문에 요거는 30만원 밑에서 한 주 이렇게 또 담아보겠습니다. 이 남양유업의 그런 그 좀 재밌는 얘기라서 손절을 안 하는 것은요. 이렇게 떨어지면 손절 어떻게 안 합니까? 손절해야지. 30만원서부터 25만원까지 떨어지는데 다 손절했겠죠. 내가 한 29만원에 샀는데 25만원이 됐어. 그러면 16%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뭐 1%에도 손절 안 되는데 3%를 넘고 5%를 넘고 10%를 넘는데 과연 이거 한 100만원어치 샀는데 10% 마이너스가 나서 10만원 잃었어. 그거 손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씩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는데 물타기 하셔도 돼요. 물량이 너무 없으면. 이거요. 물량이 어떤 분들은 이 주식 투자를 물량 모으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물량 모으기 게임. 물량 모으기 게임. 이 주식 투자를 물량 모으기 게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롯데 쇼핑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롯데 쇼핑. 만약에 뭐 144,000원 고점서부터 내가 지금 완전히 골짜기죠. 골짜기. 엄청난 골짜기죠. 이런 골짜기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봅시다. 144,000원에 한 주 샀어요. 근데 이게 한 12만원이 됐네. 또 한 주 샀어요. 근데 이게 10만원이 됐네. 한 7주 샀어요. 근데 이게 10만원을 깨고 내려가네. 여태까지 한 10주 샀잖아요. 여태까지 10주 사서 봐야 뭐 한 13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10만원을 깨버렸어. 한 100주 들어갑니다. 9만원을 깨버리네. 한 100주 들어가요. 한 8만원을 깨버리네. 한 100주 들어가요. 7만원을 깨버리네. 한 500주 들어갑니다. 6만원을 깨버리네. 한 1000주 들어가요. 만약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분은 엄청나게 먹습니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최저점에서도 1000주 들어갔죠. 5만원대에서도 1000주를 잡았죠. 한 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골짜기를 견뎌냈잖아요. 이거 상패당하지 않았잖아요. 롯데쇼핑 부도나지 않았잖아요. 144,000원 하는 게 3분의 1 토막이 돼서 57,000원이 됐는데, 이걸 한 주서부터 시작해서 한 주 사고 10주 사고 10주 사고 10주 사고 10주 사고 100주 사고 100주 사고 1000주 사고. 에? 이 골짜기에서도 결국 반등은 할 거 아닙니까? 10만원까지.
이분은 뭐 어느 요 9만 원에 팔았던 10만 원에 팔았던 엄청난 수익을 냅니다. 이 골짜기를 떨어졌어도. 그러니까 내 매매하는 습관이랑 내 매매하는 그런 거를 보면 이 골이 깊을수록 물량이 많아져요. 골이 깊을수록. 이분이 여기서 14만 원에 샀다고 하는 것은 이게 20만 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한 15만 원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져 12만 원이 됐어. 그럼 또 살 거 아니에요? 11만 원이 됐어. 또 살 거 아니에요? 10만 원이 됐어. 그때까지 조금 샀어요. 야, 이거 10만 원은 깨지면 안 되는데 9만 원이 됐어. 그럼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8만 원이 됐어. 많이 샀을 거 아닙니까? 5만 원이 됐어.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응? 천주 박아버리는 거죠. 천주 사봐요? 얼마야? 5만원, 50만원, 500만원, 5천만원 뿐이 안 되잖아요. 응?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총 한 1억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다시 올라갔잖아요. 10만원으로. 뭐 꼭 꼭지점에 못 팔았어도 한 9만원에만 팔았어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득은 많이 보는 겁니다.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여기 한 주씩 샀잖아요. 한 주씩. 그러면 한 주씩 사다 보면 손절하기도 편하고요. 위로 가더라도 물타기 하기도 편해요. 꼭 물타기를 내 손실률을 줄이고 내 평단가를 낮추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때도 물타기를 한다니까요. 물량이 너무 적으니까. 내가 한 주씩 사다 보니까 야 이거 10주 뭐 10% 올라가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자리 잡는구나, 이게 올라가는 느낌이 이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위로 물을 타시는 게 정말 고수입니다. 주식은 미끄러져 내리는 거에 물을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내가 물량이 뭐 넉넉하다 그러면 이렇게 오랜 시간 하방을 해서 내가 모아놓은 물량이 많다고 그러면야 위로 올라갈 때 뭐 이제 분할 매도하기 바쁘겠죠. 여기 언제 뭐 물을 타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한 주 사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 만약에 내가 57,800원도 나는 불안해서 여기 10주밖에 못 샀어. 5만 원대. 근데 그냥 갑자기 6만 원을 넘어버리고 막 8만 원으로 가. 이러면 6만 원대 10주 더 사고 한 8만 원대 한 100주 더 사고 뭐 이렇게 가서 10만 원대 팔고 나오는 이 위로도 물타기를 하시는 분이 고수라는 거예요. 의심쩍어 갖고 이 5만 원대가 왔는데도 나는 얘가 한 3만 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던 분은 여기다가 뭐 몇 억 못 박을 거 아닙니까? 한 5천만 원 못 박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 10주밖에 안 사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나 지금 한 60만 원밖에 없는데. 그러면 바로바로 물을 타죠. 6만 원에 물 타고 6만 5천 원에 물 타고 7만 원에 물 타고 7만 5천 원에 물 타고 8만 원에 물 타고 한번 보자. 위로 물 타시는 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한번들 한번 해보세요. 자기 평단가 높이고 올라가는 놈을 더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뭐 새벽에 하니까 뭐 이거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 손절과 물타기를 얘기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요즘 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다음 주에 이틀만 하고 이제 추석을 긴 거기에 들어가는데 하여튼에 앞으로는 주식 안 하실 수 없어요. 이자율이 저렇게 이렇게 제로금리 인한 이자율이 한 10% 되면 뭐 주식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적금 열심히 들고 적금 이자 뭐 한 7%, 8%, 뭐 10% 받는다 그러면 뭐 주식 투자 골치 아프게 주식 투자합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적금 들어도 되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자율이 없고 도저히 굴릴 데가 없고 이미 아파트들은 뭐 10억, 20억을 다 갖고 어디 투자할 데도 없고 취직하기도 힘들고 참 난감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는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직도 뭐 주식 투자는 도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크게 오해하실 겁니다. 이거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랬죠. 하루라도 일찍 시작을 하고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20몇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정말 저를 주식 투자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분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제 주식으로 막뭐 전재산 날린 이야기 많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식 투자로 한 거. 그런 거는 제가 그래서 맨날 얘기해 드리잖아요. 제가 맨날 저 얘기하잖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 저기 어장 관리하는 공무원이 총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었다니까 난리가 났죠. 상한가가 12,350원인데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초반서부터 그냥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상한가로 달려갑니다. 빅텍이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데 미사일 쏘니까 올라갔죠. 이거 재밌었죠. 오르락 내리락 15,000원까지 갔었네요. 빅텍이라는 게 1,600원짜리가 10배가 올랐습니다. 미사일 한 방으로 1,600원짜리가 10배가 올랐어요. 그랬다가 다 이거 지금 5,000원 온 것도 이거 다시 1,000원 가야죠. 1,000원짜리 동전주가 아직 못 빠져나온 놈들, 아우성들, 이 개인들의 아우성들. 그랬다 불 지르고 총으로 사살하고 북한군이 그랬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편지 한 장 띄우죠. 제인아 미안해. 내 마음은 아니었어. 이게 누가 이렇게 왔는데 불법 침입자가 와서 우리가 이제 총 쏴갖고 저 코로나 때문에 화장했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게끔 내가 얘기해 놓을게. 이런 편지 한 장이 날라옵니다. 그러고 나서 상한가가 뭐 한 800원 정도, 600원 정도 모자랐네요. 상한가가 600원 정도. 600원만 더 가면 상한가였는데, 에? 600원만 더 가면 상한가였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상한가를 말지도 못하고 오늘 상한가 왔으면 상한가 2번도 갈 수 있었는데 편지가 날라오자마자 50%가 떨어집니다. 편지가 날라오자마자. 이런 거 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빚이 5배 많죠. 얘네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얘네 몸값 가려면 100년입니다. 100년. 100년 가야지 얘네 몸값 나와요. 이거 올해 3월 19일까지만 해도 1625원이었어요. 1625원이었습니다. 이런 거 사니까,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맨날 그냥 이런 것만 사니까 하루에 50% 차라리 해외 선물을 하세요. 그거는 1분 싸움이니까 초싸움. 1초 싸움이에요. 1초 싸움. 차라리 이런 빅텍 이런 거 주식으로 50% 하루에 50% 왔다 갔다 거리는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뭐들을 이거 하고 있습니까? 그냥 카지노 가서 바카라를 하지. 홀짝 내리냐 오르냐. 그건 차라리 승리라도 50%인데 안 그러면 해외 선물을 하세요. 초단타 초싸움이에요. 초싸움. 2천만 원도 금방 날아갑니다. 1억도 금방 날아가고 1억이 금방 날아가는 것만큼 1억이 또 금방 벌려요.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해외 선물을 하세요. 배당만 모아도 몇십억 모을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이 흘러가면 또 이제 뭐 세금도 내라고 그러죠. 좋은 시절 점점 다 가죠. 또 뭐 대주주 요즘 3억 그 한도 때문에 또 말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뭐 새벽이라 이런저런 이게 제가 얼굴 까고 저기 실방을 좀 하면 술상을 제가 피면서 좀 우리 구독자님들과 먹지도 못하는 술이지만 맥주 한 캔이라도 마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보면서 채팅이라도 좀 보면서 뭐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워낙에 놀러 다니기를 좋아해서 자꾸 늦어지네요. 하여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성투하시고 욕심내지 마시고 손절 오늘 물타기 상승 물타기도 있습니다. 꼭 하락하는 것만 물타기가 아니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좀 실거래했을 때 재밌었던 거 이런 남양유업도 참 재밌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세종시에 땅이 있어갖고 한 20% 오릅니다. 탈출 기회를 줬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아마 이 세종시에 땅이 없었으면 아마 그냥 탈출 기회 없이 계속 이러고 왔었을 거예요. 그냥 한 28만원 계속 28만원 여기 기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남들 떨어질 때는 또 한번 떨어져주고 한번 25만원으로 한번 가주고 남들 떨어졌을 때는 야 이게 지금 전저점을 거의 보러 갔네. 얘가 지금 3월 야 이때가 최전저점인데 얘 지금 역사적 지금 전저점 보러 갔네. 남양유업이 이건 미쳤구나. 이거 미쳤구나. 0.24배구나. 야 지금 우리 그 살펴보는 주식 중에 코로나가 한참 있어서 대폭락. 얘 지금 종합주가지수 1500대에 와 있네요.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300인데 이 남양유업은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1500대 종합 가격으로 와 있네. 야 이거 망하는 거야 뭐야. 와 PBR이 0.2. 야 이거 오늘 알았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인생의 힐러 돈 먹는 김이었습니다.